네, 집중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 활동 시한을 2개월여 앞두고 있지만은 법원과 검찰의 핵심 개혁안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법제도개혁 특위 전체회의가 그제 있었는데 네. 핵심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예.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에 아직 못 미치고 있고 의원님도 역시 그 남다른 개혁 의지 갖고 계십니다만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보시죠? 이 사법개혁 특위가 지금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아주 빨리 진행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네. 이 어떤 그 핵심 쟁점이라든가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4월 25일 날 이제 사법개혁특위 전체 회의가 다시 한번 열립니다. 네. 이날 회의는 아마도 변호사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전관예우와 관련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법원과 검찰 부분 소위도 이제 그 전체회의 산회 직후에 열리는데요. 네. 그 두 소위는 앞으로 이제 그 5월 달에 그동안에 논의했던 결과 중에서 서로 합의가 도출된 부분에 관해서는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는 일정을 잡을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문제하고 특수수사청 설치 여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인데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모아서 이것이 이제 소위의 의견과 전체 회의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 작업을 조금 더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당내 다른 여기 이제 사법개혁 특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남은 절차가 최종 합의안도 만들어야 되고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해야 되는데 네. 물리적으로 이게 상당히 촉박하고 이게 소기 목적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법개혁특위 이제 시한이 6월 말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월 한 달은 국회 회기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회기가 없는 동안에 사법개혁특위는 계속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는 소위에서 이제 조문화 작업이 진행될 거고요. 6월 국회가 이제 다시 열리면 그때에 이제 이 조문화 작업된 법안들이 전체 회의에 붙여지고 법사위로 넘겨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개특위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 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사개특위 소속 의원이 검사나 판사 이런 분들이 많아서 네. 친정들의 어떤 입장을 많이 좀 대변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이제 팔이 안으로 굽고 또 그쪽의 논리를 대변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네. 또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좀 제3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을 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가진 의원님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요. 네. 어느 일이나 넘어야 할 산이 있듯이, 이 부분도, 의견 조율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수렴 작업 중에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 출신들은 사개특위 의원으로 좀 배제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닙니까? 그 숫자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나 그분들도 이 국회라는 것이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 소속원으로서는 저는 이제 그 사개특위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검찰 소위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8명 중에 5명이 검사 출신 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검찰 소위의 어떤 의견 수렴 과정과 전체 회의의 의견 수렴 과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소위의 진행 방향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경우에 찬성하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전체 회의에 지금 붙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이 개혁안들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대검 중수부의 어떤 기능 폐지라든지 네.
여러 가지 특별수사청 설치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이렇게 반발할 걸로는 어느 정도 예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검찰은 이제 그 자신들의 조직 보호라든가 또 조직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이 국민적인 시각입니다. 네. 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는 검찰의 자존심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나 요즘 이제 국민의 여론을 보면 이 대검 중수부라는 것이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 아닌가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뭐 김현철 씨 사건이라든가 김홍일 씨 사건에서 대검 중수부가 역사의 획을 긋는 대형 사건 그리고 거대 권력에 맞서는 사건들을 잘 그 처리를 해왔습니다마는 네.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MB 정부 들어서 과연 대검 중수부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은요, 네. 뚜렷이 한 것이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있었던 뭐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또 한상률 국세청장 사건이라든가 하는 이런 권력과 맞서야 되는 부분의 사건들이 중수부에서 수사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 이 정작 해야 될 사건들은 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요. 중수부에서 한 사건은 최근에 그 저축은행 사건이나 아니면 CN그룹 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사건들은 오히려 지검에서 해야 되는 이렇게 거꾸로 매니지먼트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스스로 검찰 스스로도 이제 비판하는 이제 소리를 제가 이제 그 듣곤 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중수부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로서 친위 부대로서 검찰총장에게 수사권을 직접 줌으로써 막강한 어떤 그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네.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 지휘권을 준다는 것이 정치권에 휘둘리고 검찰을 양상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악영향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권 시작부터 이제 그 BBK 사건에 관한 이런저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 BBK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대검의 중수부를 비롯해서 검찰의 주요 보직을 다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그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는 이것은 수사권을 이원화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사권 이원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수사권이 이원화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과 싱가포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을 보면은 그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그리고 특별수사청이라는 곳에서 이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특별수사청이 수행을 한다면, 네. 저는, 크게 지금 그렇게 검찰이 반발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특별수사청이라는 곳에 그 이제 보직을 받는 검사들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검증된 그 검사들이 보직을 받는다면, 네. 특별수사청이라는 곳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대 권력이나 대형 부패 사건 처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수사청 검사하고 대검 중수부 검사가 뭐 비슷하게 한다면은 네. 그냥 옥상옥처럼 뭐 똑같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대검 중수부의 기능을 폐지한다는 거는요. 네. 대검이 지금도 공안부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위치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망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검의 이제 일반적인 역할이고요. 네. 이 중수부라는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들어져가지고 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주는 이제 특별한 어떤 그런 케이스인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대검 중수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동경지검 특수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검에 있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직접 수사를 이제 직접 수사권을 이제 발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검찰총장을 국민이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검사들의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굉장히 그 강하게 스며져 있는 것인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형 수사권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검찰은 이제 중수부 폐지 그걸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뭐 입장이라든지 대안 같은 거 그런 거 의원들한테 설명을 혹시 안 했습니까? 검찰이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요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라는 이제 태도를 일관해 왔었죠. 네. 그런데 제가 그런 그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그 공식적인 입장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지난번 그 15차 회의 때 관계기관 의견 청취 과정에서 검찰의 최종 입장을 서류로 네, 이제 네.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류가 지금 이제 그 법사위, 그러니까 사개특위에 와 네, 있는 네. 상태고요. 네. 현재 이제 그 서류는 참고 자료로서 저희가 조문화 작업을 할 때 네. 관계기관의 의견으로서 참조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